장 전 의원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전략의 선택이었던 거죠. 떳떳한데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?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범죄의 증거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좀 다소 충격적인 뉴스였죠. 장제원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JTBC 단독 보도로 여성분이 찍었던 영상이라든 문자나 카톡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다소 충격을 안겨주고 있던 상황에서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는데요. 장제원 의원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제 공개된 증거 자료들을 보면은 여성 쪽에 주장이 일리가 있다. 그리고 장 전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다. 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명백해질 정도로 거의 이제 완벽한 증거였어요. 우선 그 동영상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피해 여성이 준강간을 당하고 나서 일어나자마자, 즉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그런 상황이었고, 그때 찍은 동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거였는데요. 열었습니다.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사진이 배경 화면입니다. 날짜는 11월 18일, 시각은 오전 8시 13분입니다.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. 가까이 다가가자 옷을 왜 입었냐고 묻습니다. 왜 그 옷을 입고 난리야? 올라봐.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깁니다. 주머니에 꽂은 핸드폰 카메라 렌즈는 가려졌고 밀고 당기는 소리만 담겼습니다. 사실 상대적으로 장 전 의원의 핸드폰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었고요.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술을 마신 거, 회식을 한 건 맞지만 호텔에 같이 가지 않았다. 이제 본인은 집에 귀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같이 호텔방에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같이 있었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이 됐거든요. 장 전 의원 주장의 핵심이 망가진 게 된 겁니다. 남성의 진술, 여성의 진술, 어떤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동영상 하나로 남성 진술의 신빙성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요. 여성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여성 측의 주장으로는 해바라기 센터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정액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남성 DNA가 나왔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. 사실 이 증거까지 있으면은 준강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, 근데 사실은 준강간 사건에서의 보통 일반적인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또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지만,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심신상실, 한거불능 같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. 왜 심신상실 한거불능이 다툴 수가 없던 거죠? 왜냐면은 장 전 의원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. 장 전 의원은 성관계도 없었고 자신은 호텔방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성관계가 있었으나 합의하에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잖아요. 성관계가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 없었는데 장 전 의원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전략의 선택이었던 거죠. 만약에 장 전 의원이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개된 증거만으로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장 전 의원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더라도 준강간이다 이렇게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죠. 근데 성관계는 없었다, 호텔방에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논리적으로. 이런 사안에서는 사실은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증명 하나만으로 남자 쪽 진술은 그냥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. 떳떳한데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?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범죄의 증거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합의하에 했다 혹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